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9월 3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인데요. 어저께 저녁에 동부지방은 비가 많이 내릴 거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후부터 비가 계속해서 내리기 시작해갖고,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홍수라든지 침수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주도 굉장히 불꽃 튀는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했는데요. 가장 크게 이제 변한 거는 빅토리아주가 코로나하고 함께 못 살겠다. 가끔 이렇게 중립적인 발언을 하면서 선을 좀 넘기도 했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코로나하고 함께 살자 쪽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빅토리아주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 중심이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못 살겠다 팀이 조금 더 불리해진 양상으로 바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론은 아직까지도 서호주라든지 퀸즐랜드 주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쪽 정부를 좀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빅토리아 주가 이쪽 코로나하고 같이 못 살겠다 팀에서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 팀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앤드류 주지사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걸 다른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매체의 댓글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매업체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반기는 소식을 좀 전했는데 소매업체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즈처럼 확실하게 70%에서 80% 접종률을 보였을 때 레스토랑이라든지 바가 열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말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앤드류스 주지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스 주지사는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 보니까요. 기존의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에서 백신 맞은 사람이랑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이랑은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백신 맞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얘기를 빅토리아 주지사인 다니엘 앤드류스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들을 위한 락다운 완화를 할 것이지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락다운 완화가 아니다 라는 선을 이렇게 긋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지사가 코로나하고 같이 못 살겠다 해서 코로나랑 같이 살자 쪽으로 넘어간 데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상당 부분 재정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재무장관 조시 프라이덴버그가 정부의 로드맵을 따르지 않았을 시에는 더 이상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상당한 압박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한테도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뉴스를 보니까 2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그 신경 변화가 크게 일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재정적인 압박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코로나 제로 포기 선언을 하니까 바로 재무장관인 조시 프라이덴버그가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재무장관인 조시 프라이덴버그는 앞으로가 빅토리아주의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실수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빅토리아주에서 델타 변이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가진 최선의 의학적 조언에 따르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한 백신 접종을 하고 더 많은 공급을 제공하고 해당 목표에 도달하면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네요. 그럼 빅토리아주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빚을 졌길래 이런 중대한 결정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빚을 졌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각 주별로 순 부채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주가 5월 달에 예상하기로는 한 870억 규모 정도의 빚을 졌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장기간 락다운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빚을 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퀸즐랜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서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배 정도 이상 차이가 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무장관이 재정 지원 끊어버린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락다운에 있는 빅토리아주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다라는 걸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5월 달에 예상을 한 거고요. 또 업데이트된 걸 또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는 870억 달러. 업데이트된 거는 조금 더 늘어가지고요. 한 116억 달러 정도 더 늘어서 내년 회계연도에는 한 1020억 달러 규모로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20억 달러라고 하면은 또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준비를 해서 이게 1020억 달러입니다. 근데 빅토리아주가 670만 명 정도 돼요. 나누기 670만 명을 하면 빅토리아주 주민 한 명당 빚을 지고 있는 게 15,000불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15,000불이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뭐 4인 가족이라 그러면 거의 한 6만 불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빚을 다 한 번에 상환을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주에서 이제 얻어들이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익들을 계속해서 빼 나가야 되는데 이게 2024년에서 2025년 정도 되면은 한 1,560억 달러까지도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빅토리아주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어쩌면은 주정부는 코로나가 이제 잦아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증세를 생각해야 되는 입장인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연방정부에 똑같이 적용해 봤을 때 호주는 현재 트리플 A라는 아주 좋은 국가 신용 등급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델타 변이가 터지기 이전에는 호주 정부가 예산안을 의외로 돈을 조금 더 많이 풀면서 트리플 A가 좀 위협받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됐었는데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든지 무디스라든지 피치에서는 일단은 트리플 A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재무장관이 좀 눈치를 보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1분기에 성적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스탠다드 푸어스 같은 경우는 전망치를 부정적인 전망에서 긍정적인 전망으로 상향 조정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뭐 무디스라든지 호주의 조금 부정적인 신용평가사인 피치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호주 정부가 예산을 좀 많이 썼다.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빅토리아주가 거의 장기적인 락다운에 걸려 있고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산발적으로 락다운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는 일단 마이너스를 치더라도 4분기에는 지속적으로 재개방에 대한 신호를 주면서 경제가 재개방만 되면 급 반등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든지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그리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코모 진영에서는 4분기에 경제가 회복하는 걸 좀 보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달에 경제가 살아나서 다시 GDP 성장률이 이렇게 갔다가 조금 꺾이고 다시 이런 모양새를 지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자체가 내년 한 1분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분기를 무사히 마치면은 한 5월 달 정도에
GDP 성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봐라.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급반등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이뤘다라는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이면 호주 정부의 다음 예산안을 발표하는 시기하고 맞물려지기 때문에 경제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예산안으로 여러분들한테 호주머니를 조금 더 두둑하게 해주면서 정부가 돈을 쓰면서 선심성 공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재개방이 굉장히 좋은 시기다. 경제를 살리고 선거를 치르는데 스코모가 재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다니엘 앤드류스가 이렇게 나가 떨어지자 모리슨 정부는 총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뭐 서호주하고 퀸즐랜드주만 굴복시키면 정부가 원하는 로드맵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배틀에 참가한 사람들을 이제 보니까요.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가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무장관인 카렌 앤드류스, 법무장관인 미카엘라 캐시가, 그리고 보건장관인 그렉 헌트와 폴 켈리 의료 책임자가 이렇게 배틀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나눠가지고 서호주 주지사하고 퀸즐랜드 주지사를 겨냥을 했는데요. 법무장관인 미카엘라 캐시를 먼저 좀 보시면요. 요 인물입니다. 이전 말컴 텀블 총리 당시에 외교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미카엘라 캐시가 서호주 주지사를 겨냥을 해서 국경봉쇄 안 풀면은 이거 위헌이다. 예, 국경봉쇄 안 풀면은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크 맥고한은 전혀 쫄지 않고요. 이전에도 클라이브 팔머라는 하원 의원이 마크 맥고한을 고소한 바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국경봉쇄가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승리를 이끌기도 했죠. 그래서 2차전 들어와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퀸즐랜드 주와 보건장관 그렉 헌트 그리고 내무장관 카렌 앤드류스와의 대격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퀸즐랜드 주지사가 언급한 도어티 모델링의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주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나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순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었는데요. 지금 9월 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구독자가 15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의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